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확보이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하는 작업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또 개인보호구를 지급함으로써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협의체 회의를 활성화하고 순회 점검, 안전보건 교육 지원, 이런 비상대피 훈련까지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이 공단이나 근로감독관이 처음에 가면 첫 번째로 보는 게 일단은 안전, 이 보건관리자의 전문 인력 선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이 현장에서 근로자를 가장 일선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개인보호구 지급 대상을 먼저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뭐 관리감독자, 이 대표 사업주께서는 현장에서 보호구를 지급하더라도 이러한 보호구 지급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또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지급 대장을 활용하셔서 문서화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보호구 지급 관리 매뉴얼이나 또는 이런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교육원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주 간 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실제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이제 월 1회 이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 반기 1회 안전경영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행안부 지침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인데요. 저희가 이때 외부 전문위원 3명 정도가 함께 참석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위원이 강조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협의체의 회의록 기록과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평가의 핵심은 제대로 협의했는가입니다. 즉, 협의체 운영이 형식적이어선 안 되고 회의를 통해 수급업체 의견을 실제로 수렴하고 반영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실무 팁이 있는데요. 이 회의 진행 시 참석자의 서명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 사진도 정면으로 촬영을 해서 근거 자료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처법 판결 제20호 사건에서 던지는 이 시사점과 또 일맥상통한데요. 중처법 20호에서도 이 시사하는 바가 형식적인 안전관리 체계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특히 주목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원청은 안전보건협의체를 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죠. 단기계약 하청업체가 참여하지 않았고 주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회의는 의견 청취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협의체는 상명 하달식 회의가 아니라 하청, 네, 이 수급업체 근로자의 실제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안전보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수급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소극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협의체 전에 이렇게 예시와 같이 현장 의견을 직접적으로 먼저 서면으로 받고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요번에 진행한 그런 안전근로협의체에서도 실제로 우수 사례 공유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 그리고 현장의 실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로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제가 이렇게 또 사회자로서 진행한 모습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또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러한 중처법 시행을 잘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안전근로협의체, 수급사에 대한 이런 컨설팅 자료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또 안전보건교육원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확보입니다. 네, 순회 점검, 합동 점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일 1회 이상 이런 각 목의 사업에 따라서 순회 점검을 하지만 그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정도 수급인과 도급인이 참여해서 이런 순회 점검 일지까지 서명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합동 안전 보건 점검도 마찬가지로 도급인, 또 수급인, 그리고 이 관계 수급인까지 각 한 명이 이런 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장을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점검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그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제공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분들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교육 장소, 이런 자료 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급 근로자도 정기, 또 특별, 채용시 같은 이런 작업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서 반드시 사진과 함께 이런 교육 일지를 남겨서 보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조치 훈련입니다. 비상조치 훈련은 우리 중처법에서 이 매뉴얼을 마련하고 특히 매뉴얼 마련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행 여부까지 진행을 해서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 자료를 보시면은 추락사고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네, 첫 번째 시작 일로부터 우리 마지막까지의 이런 대응 훈련이 10분 이내로 이렇게 완성되는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동료와 그리고 또 이런 신고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또 이제 기관의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환자에게 응급 조치를 하기까지 이렇게 단 5분에서 10분까지의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서 실제로 사진까지 남기셔서 또 마지막으로는 강평까지 해서 자료로 보관을 해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또 우리가 비상조치 훈련에 대해서는 단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연간 2회 정도는 이렇게 비상 대응 훈련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